민주당의 구호를 발표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 모임에서 처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119 그날의 승리를 위하여 이랬습니다. 그런데 119 그날의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을 위하여로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외우세요. 대한민국 최초로 또는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을 위하여. 이제 우리 목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5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데 협상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포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전에 받으신 분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이번에 경로를 많이 세우신 분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 생각하시고 박수를 좀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드리고 성공한 대통령을 위하여 만세를 한번 부르고 그 다음 손 들고 좀 계시면 사진과 촬영 끝나면 손 들고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뒤로 좀 가시죠. 사진이 안 나오는데 조금만. 그렇죠. 네. 됐습니다. 저기 한번 약간 이렇게 뒤에서 해서 이렇게 끼시면 돼요. 자, 주먹 드시고. 자, 하나, 둘, 셋,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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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끼세요. 사진 찍어. 만세! 됐죠? 바로 인사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서 좀 보나. 자, 이쪽 나오세요. 한 번씩 나오세요. 네. 만세. 박수 크게 쳐주세요. 바로.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와서. 만세! 많이 찍어주세요, 많이. 찍었죠? 바로 인사하시고, 인사. 자, 저쪽,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이쪽으로. 여기까지.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방도로를 고속도로 타는 사람이 쏟아요. 정말 그냥 이제 국도로 내려왔어. 누구랑 같이 내려오셨어요? 우리 펜트에 지금 태워주고 가야 되죠. 자, 회장님, 잠깐만요.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7만원 낼 각오하고 만세! 버스 탔어요. 10번 찍기는 한번 전화할까 찍기는 한 번밖에 안 내. 찍어주세요. 내가 네, 저번에 바로. 그렇게 하고. 그럼 나는 그 지금 밖에 인사하세요. 낼 각오하고. 회장님하고 악수 한번 하세요. 박수 한번. 벌금. 자, 하나, 둘, 셋! 만세! 바로 인사. 자, 저쪽 들어갔습니다. 저쪽으로. 네. 자, 오세요. 네, 한 분씩. 올라오세요. 네. 자, 올라오세요. 지금 안 받으신 분 없죠? 안 받으신 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없죠? 판을 해야 할 같이 딱 나오세요. 저쪽 가세요. 명단이 있어. 상장수가 1호야. 건강료가 2호고. 사무는 일상조이고. 안 했어? 사업은 김동. 안 받았으면 모두 똑같지? 뭐 지만의 만나기 우리가 싫어. 하루도 어떤 거 하나 있어. 국민대학교 교감뭐 하나 있어. 하루가 지메이.
그거가 내일입니다. 맨날 오면 아마 저거 김명박이한테 공개를 해야지 나니까 정보를 주나니까 아마 자, 또 있어요. 자, 반장님 하나, 둘, 셋, 반세. 바로. 자, 인사하시고 이쪽 들어가세요. 쏘고 바로 한 들어오고 바로 바로 연장 간다고. 이제 안 가신 분들이 있는 지혜를 맡아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전국에 이어서 너무도 감사해요. 여기 그 삼척 도계에서 오신 그 지혜장님 계시지만 쌍용자동차의 그 우리 박상호의 이름을 널리 알린 지혜장이라서 특별히 이제 소개하고자 제가 불렀습니다. 우리 쌍용자동차 사주조합장 하셨고 지혜장을 맡은 김기환 우리 지혜장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환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평택지에 쌍용차 사주작장을 된 김기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잡음 칠 때까지 하나 둘 셋. 자 주목 좀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100개를 준비했는데 120개 나갔어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가슴을 얹고 제가 불신검문 안 할 테니까 다음에도 모임 있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할 수 있게 만드는 모습이죠. 앞으로 여러분들 지회장님이나 지부장님 믿고 이렇게 했는데 불신의 늪을 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 우리 35만 원 이끄시는 여러분들의 그 선장 역할을 하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셔서 오죽하면 스트레스 받으셔서 정작 그 꿈을 볼 때 광화문에서 우리는 박수치고 하나 하실 때 병원에 계셨던 여러분의 선장 정광영 중앙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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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오면 10년 안에 기획할 때요. 만약에 문자를 날려버리면 최소한 10,000명은 올것 같았습니다. 분명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안 날리고 통지만 띄우고 전화로 했습니다. 왜 그랬냐니까 지금 인수위 한참 바쁜데 박수만 보이고 웃음거리면 그것도 눈총이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축소를 하되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은 다 모시자. 그럼 그게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학사모 온라인에 73,800이고 오프라인에 수익된 리페어 원서가 약 50만 장 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짜하고 몇 개 추리고 나니까 30만 장 정도가 유료했고 우리 임명장이 약 10만 장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채널A 방송 나갔던 거 올렸는데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많이 보셨네.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새누리당 캠프에서 60에서 우리가 40했다 그랬죠. 6대 4를 했다. 왜 그런 이제 큰 소리를 칠 수 있느냐면 그게 눈으로 보이는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 치는 겁니다. 그 고생을 하신 분들을 이래 대단히도 모르는 또 분위기가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여기로 장소를 잡았습니다. 대전은 저 중심이고 하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앞에 있는 막걸리 이거 옛날 2004년부터 제가 뭐라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냐면 12월 19일 강화문에서 막걸리 파티를 하자 그랬는데 12월 19일 날 막걸리 파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전국에서 한꺼번에 쫙 이렇게 빨리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날에 다른 술은 못하더라도 막걸리는 상징적으로 한 잔씩 하자 하고 이거로 막걸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밤이 있었는데요. 이 밤은 우리 회원이 가진 저기 특허를 밤을 안 삶았는데 어떤 특허요법으로 껍데기하고 소껍데기 같이까지 버렸다. 느끼셨죠? 신기하죠? 그게 박근혜 대표님 점심 대신 매일 드시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님과 같이 고생하신 분들이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회원 동지님이 그 특별히 준비를 해주십니다. 정말 그분 어디 계시죠?
반문까지. 예? 아, 지금 어디 숨으셨나? 박수 한번 쳐드리려고 했는데. 박사모가 12월 19일 날 이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두 가지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는 이대로 문 닫느냐, 하나는 계속 가느냐. 그거는 제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사모가 12월 19일 날 문 닫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서 야, 박사모 문 닫는다, 너희가 처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물족들이, 특히 별로 질이 안 좋은 국물족들이 무브먼트가 일어날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모 문 닫으면 이게 대한민국에 이게 잘못하면 부패 우렁텅이로 들어가 있구나 해서 제가 투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는 박사모 무기명 비밀투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나라고 했죠. 그랬더니 78%가 박사모를 존속시켜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박사모가 존속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8%가 존속시켜라 해서 존속시켰는데, 그러자면 회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존속시키는 조건이 있느냐, 꼬리를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박사모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회원들 수준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박사모는 누구를 만나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새선구 근처에서 이권을 탐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에 유가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는 얼씬도 하면 안 된다. 이게 회원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굉장히 박사모 회원 노상으로 다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나도 한 자리 해보게 될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두 번째, 박사모는 부패 쓰면 안 되며 오히려 선거관 대통령을 위하여 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박사모는 무조건적인 지지였지만 지금부터는 때때로 비판적 지지도 할 수 있다. 박사모는 정부 좌파 등으로부터 새 정부를 보호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게 박수입니다. 오늘 박사모는 애국활동과 봉사활동을 더 강화하자. 그래서 이게 수집이 됐길래 이걸 다시 투표에 붙였습니다. 전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위의 의견을 회칙에 반영하는 대통령이 한다. 95%. 저 박사모 투표에 95% 나온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사모 존속할까 말까는 78%가 존속하지 않았는데 95%가 존속하되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딱 방향을 정해 준 겁니다. 박사모 지도부는요, 마음대로 하다가 회원 다 떨어져 나가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들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회원들이 뜻과 같이 갈 때 박사모가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9년 동안 전체적인 회원이, 소수의 회원 말고 전체적인 회원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항상 묵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9년 전에 2004년도 3월 30일 날 박근혜를 위한 카페를 만들면서 첫 목표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했을 때, 그때 다른 단체나 언론에서 그걸 믿어준 데가 없었습니다. 웃기지 말아줘. 박정희 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또 그 당시에 한나라당 지지율이 개떡인데 저 당시 무슨 대통령이 나오냐 했을 때 3월 30일 밤 10시 30분에 만들면서 처음에 박근혜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하고 내거는 게 박사모입니다, 여러분. 무려 8년 9개월 10년 가까운 세월이면 사람이 변합니다. 세월도 변합니다. 강산도 변합니다. 저는 그때 46세 40대 중반에 참 새파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갔습니다.
돌아본 세월을 보면 제 청춘이 여기에 싹 묻어버렸습니다. 그냥 여기에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고맙다는 인사를 9년 전에 이 목표를 세운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뜻으로 제가 큰 절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기쁜 날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누워가 링겔방울이 똑똑 떨어진 걸 보면서 우리 산적작업님하고 블루톤 부회장님하고 몇 명을 강화문으로 내보내고 강화문이 시끄러우니까 이제 상황이 궁금한데 전화가 안 됩니다. 그때 참 기뻤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성공하느냐.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들 때까지는요, 대통령이 되는 건 어쩌면 이건 쉬운데 선거할 때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역사상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쉬웠다면 전례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는 성공했지만 결국 흉탄에 돌아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이라고 보기는 조금 의미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목표를 바꿉니다. 우리 제가 바꾸는 게 아니라 95%의 대한민국 박사모가 원하는 쪽으로 목표를 바꿉니다. 이제 성공한 대통령으로 간다. 우리 목표는 5년 후에 퇴임 때 다시 만날 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라고 다시 한번 감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강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책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안 배운 거니까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꼭 떨어져 주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주머니가 어떻게 하면 두둑해지고 특히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성공한 아들, 딸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입건하는 사람들, 그런 자녀를 두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 자녀보다 더 낮은 세대를 살지 모릅니다. 혹시 제가 한 편 올렸는데 찬반 사회론이라는 거 읽어보셨는지요?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고문님들 읽어보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찬반 사회론은 제가 쓰는 글이야. 제가 쓰는 글이지만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 행정대학원 방석현 교수님이 저를 갖다가 약 100시간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그 교육받기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님 공약집 다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 만약에 공약집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면 한 분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만큼 들어오신다. 대신에 공짜로는 안 됩니다. 종이값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공약집을 관통하는 것과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정확히 체크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면 박근혜 대표가 어떤 시대를 앞으로 리드하게 되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변형이 많은 시대를 삽니다. 변화가 많은 시대를 삽니다. 이집트라는 나일강 때문에 발전한 나라인데 거기가 살기 좋아서 발전했다고 하는 멍청이는 없습니다. 왜냐? 거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됩니다. 나일강은 1년에 꼭 정해진 시간에 등락을 합니다. 싹 넘쳐납니다. 그럼 사람 튀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빠져 죽지 않으려면. 그럼 1년에 한 번 정한 시간에 쫙 빠집니다. 그럼 그 빠지고 난 자리에 기름진 복도 빠집니다. 농사를 씨를 제때만 잘 뿌리면 농사를 소출해 먹고 또 튈 수 있습니다. 왜냐?
범람하면 또 그 농토가 물이 잠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거기가 옥토가 될 것이다. 거기가 이게 문명이 하나 발전할 정도로 내다볼 표적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어진이니까 머리도 우리보다 나쁘겠죠. 그런데 어느 학자인지 어느 할 일 없는 논팽인지 모르지만 동쪽 하늘에 개살이라는 별자리의 오른쪽 다리가 동쪽 하늘에 걸리면 넘치기 시작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천년걸입니다. 그때부터 이집트 유역에 범람과 물빠짐이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체크한 사람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됩니다. 파라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황제의 권력을 초월합니다. 신이니까요. 그렇게 뭔가가 이렇게 막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태를 복잡계라고 합니다. 물리학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모부터가 준비되는 상태를 복잡계라고 합니다. 그 복잡계를 벗어나 다 튀어나오는 게 가끔 있습니다. 그걸 장발이라고 합니다. 한번 장발되면 또 그로 못 돌아갑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전의 왕정시대로 가라고 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그런데 프랑스 왕정시대를 살던 사람은 그 이후의 시대를 진단을 못합니다. 그게 당연한 건들하죠. 그 새로운 어떤 질서가 형성됩니다. 그건 어떤 오늘 내일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고 많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왕국 하나 쓸 때는 천년이 걸리는데 산업혁명은 60년이 걸립니다. 뭐 40년, 30년 하는 사람들 60년 하는 사람들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60년 걸렸습니다. 산업혁명에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맞습니다. 산업혁명에 혁명을 붙인 사람은 산업혁명 시대를 살던 사람이 아니고 역사학의 도사인 토인비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냥 60년 걸린 산업사회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짧게 이루어졌으니까 산업화가 되죠. 산업혁명이라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정부화가 일어났죠. 그 다음 창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간의 5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학술적으로 생각이 막 헷갈리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일단 돈 버는 구조가 다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현대자동차가 돈을 많이 벌었고 현대조선이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현대조선에서 배 한 척 하는 것보다 싸이가 춤 없는 초벌인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 증정했습니까? 싸이가 복잡계를 탈출하는 하나의 창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모여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이거 있죠. 정광명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우당탕하면 질서가 형성되고 그게 복잡계라는 박사모라는 복잡계를 탈출하기가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옛날에는 사회과학하면 빨갱이 하는 그랬는데요. 요즘 우파가 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좌파가 연구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장발사회라는 것이 올 때 사회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을 느껴보니까 옛날에 19세기 사람은 전성환 박사님 오셨나요? 예. 19세기 사람들은 20세기를 살 사람들은 우리 부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산업화 다 성공했고 다 만들어놨으니까 20세기 살 사람들은 할 일 하나도 없다. 우리가 뿌려놓은 씨 걷어먹기만 하면 되고 20세기 살 사람들은 부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이 새로운 장발사회가 오는데 이 새로운 장발사회를 제대로 맞이하는 사람은 떼돈을 벌 것이고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뒤통수만 칠 것입니다. 그래서 장발사회라는 책을 쓸 때 박근혜 대표님이 공약집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는 장발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박근혜 대표님의 공약, 경제공약 두 개는 제일 큰 거 두 개는 창조 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박근혜 경제를 무슨 경제라고 그러죠? 네? 경제민주화는 아니거든요. 경제민주화는 진짜로 안 중요한, 그거는 완전히 선거 때 때만큼 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면 놀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창의 산업이라고 하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산업. 창조 경제를 합니다. 박근혜 대표님은 이걸 확실히 압니다. 완전히 아십니다. 왜냐하면 황석기 교수님이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까지는 참 오래 걸리는데 저게 대표님은 아주 빨리 흡수하셨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가장 힘있는 부처가 어디냐, 국방부냐, 내무부냐, 어디냐,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앞으로 가장 힘있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온 힘을 쏟아야 지금 올해 닥칠 불경기와 내년 닥칠 불경기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카카오톡 쓰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안 쓰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자, 안 쓰시면 많이 넘을 거예요. 저도 안 쓰니까. 저도 가입만 해봤습니다. 카카오톡이 어떤 회사냐면은 종업원 4명짜리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오바마가 한국 외대에 와서 강연할 때 한국 기업 카카오톡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삼성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미국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빌 게이츠는 스티브 잡스는 옛날 선박했나요? 자동차였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문제는 끝났습니다. 왜 끝났느냐? D세대 인구가 작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빨리 가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만 이야기하는 다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렇게 함부로 가버렸다. 물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내려가니까 뭐 잘 피부로 못 느끼실지 몰라도 부동산 굉장히 맛이 갔습니다. 왜냐? 인구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노인들은 쫙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100살까지 다 사실 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100살까지 살 때 집 한 채 가지고 있어야 답 나올까요? 답 안 됩니다. 국가가 복지도 다 해결해 주겠다. 무슨 수로 100살까지 다 여기 사니까 젊은 애는 없는데 주는데 반도 안 나왔는데 세금을 안 내주는데 무슨 수로 넣어놓습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발산업에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카카오톡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게임 하나가 번졌습니다. 그 게임 뭐죠? 애니팡 몇 명이 쓰는지 아세요? 2,700만 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2,700만은 사실상 다 쓴다는 스마트폰도 사실상 다 한 번씩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애니팡 치고 3명입니다. 지금 42명으로 늘었다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뭔가 복잡기를 벗어나서 창 하나씩 창발을 하고 있는데 역대적으로 누구도 그걸 지금이 그걸 떼가왔구나 하고 인식한 사람이 없고 이명박도 인식 못했고 거기에 따른 관료들도 인식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 공감의 시대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이 3차 산업혁명을 쓰고 2012년 3월 달에 쓰고 나서야 야 우리가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2년 3월 달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미국의 제레미 리프킨이 먼저 캐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느냐면 2009년도에 그래핀이라는 소재로 미국에 있는 과학자가 노벨상을 탑니다. 그래핀은 탄소를 일렬배열시켜가지고 평면화시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무색입니다. 그래핀을 손톱 그러니까 마이크론 단위로 해가 세계 노벨상을 탔는데 2013년 1월달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34인치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휘어지는 그 화면이고 스크린이고 또는 태양광 발전 모든 데 다 쓰이는 제3의 소재입니다. 그게 미국에서 2009년도 노벨상 받았는데 우리는 2013년에 미국보다 더 뛰어난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에서 장발 산업을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마 많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고용을 일으키느냐? 2002년도에 한참 월드컵하고 있을 때 일본에는 새로운 풍신회사가 하나 나타났는데 NTT 도코모라는 데입니다. 거기서는 콘텐츠를 아무한테나 해라 하니까 10만 명이 붙었습니다. 10만 명의 벤처기업이 그 NTT 도코모 안에 딱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명이 한 군데서 한 5명씩 보내니까 50만 개의 일자리가 확생이 됩니다. 가족 사용 기준하고는 200만 명이 사는 거죠.
작은 사건 하나가 10만 개를 창업시켰습니다. 여기서 바로 박근혜 대표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스마 펀드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는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겠다. 이 창업기획사는 국가가 60%, 재벌이 40%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학교를, 전국에 있는 각 대학교를 창업기지화 만들겠다. 창업기지야. 거기서 10만 개, 만 개를 가지고 9천 개가 실패하고 1,000개만 사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죠? 5천만 원 보태줘봐야 5천 원밖에 더 듭니까? 돈 몇 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박근혜 대표님의 머릿속에 기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정도라면 꿈이죠. 이 정도 가지고 박근혜 대표님이 흥분하실 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전 세계의 경제 구조가 싹 바뀝니다. 또 하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번 총선 대선에서 여야 안철수까지 공략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입니다. 그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들 가방 묻힙니다. 지방선거 있을 때마다 돈보따리 사들고 가야 되고 시부름 다 해야 되고 까라면 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눈치를 봅니까? 주민 눈치를 봅니까? 국회의원 눈치를 봅니다. 주민 눈치를 봐야죠. 군수가 왜 국회의원 눈치를 봅니까? 전혀 상관없는데. 그러게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올해 바뀝니다. 박근혜 대표는 공약하고 지킵니다. 왜 박근혜 대표가 가장 우수한 대통령이라고 제가 목이 터지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미래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않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종시 옮기겠다 해놓고 생각해보면 안 되겠다 하지 말자 하는 대통령일 경우 세종시에 투자했던 사람 뭐가 되나요? 거지 됩니다. 그죠? 대통령 만화가지고 이거 투자했다가 왕 거지가 됩니다. 그게 미래 예측 가능성이 낮다 하는 겁니다. 미래 예측 가능성이 낮은 나라는 대부분 후진국이고 미래 예측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유럽의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가면 여자는 낙태하면 종신형 시킵니다. 그런데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벌금 때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가 아니고 수구 꼴통도 그런 꼴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딱 되는데 될 때 나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공약이 그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친 듯이 뽑혔습니다. 그러고 그 당시 6,000불이었던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이 7년 만에 36,000불로 뜁니다. 36,000불 유럽에서 참 선진국입니다. 그렇게 뛰는데 공연했던 여자가 메리 로빈슨입니다. 그 여자가 가진 건 미래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는 장점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미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 공약 안 됩니다 하고 인수위에서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제가 공지에 올려놨습니다. 안 보셨나요? 경로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한 공약은 다 지킨다. 그건 무슨 사람이다? 예산이 없습니다 하니까 다 지킨다. 뭐로 지키느냐? 저는 뻔히 압니다. 뭐로 지키겠습니까? 지금 지하경제 세금 같은 거 6조 돈인데 6조. 그건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게요.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 딱 당선되자 관가에서 공무원가에서 뭐가 살았는지 아는 사람 공무원들 계시죠? 인사청까지 싹 사라졌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부속분가 싹 사라졌습니다. 못합니다. 딱 됐다는 그 자체로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박사모의 역할이 뭐냐? 제가 장발생으로나 책을 쓰고 있다 하니까 그 회장이 책 하나 쓰나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박사모 7만, 오프라인까지 37만이 일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장발사의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소장은 방석형 교수님하고 제가 부소장을 맡아야집니다. 물론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각 지방 대학으로 간연단입니다. 좀 있으면요. 같이 다닐 겁니다. 저랑. 여기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각 지회장, 지부장, 본부장마다 역할 다 주어집니다. 제가요. 박사고 귀한 그만큼 고생시켰는데 보람이라도 좀 더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머리에 좀 든 거라도 좀 더 넣어드리거나 아니면 주문이라도 부족하게 해주거나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주문이 더 드리게 해드리면 절대로
부정한 방법이나 부패 비리로 인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하는 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망하게 하는 일로 그렇지 않고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1시간 단위를 딱 두 사람한테 했습니다. 플루토 그거 많이 들을게요. 예. 참관사에 들어봤어요? 예, 들었습니다. 돈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1시간 반 정도 강의 받았는데 뭔가 새롭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니 돈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되면 아주 크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본부장 이사님의 간부님들은 저한테서 강의 들어야 됩니다. 즉 지부장님 이상은 또 지회장 이상님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 사업하는 사람 다 들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적어도 저 박근혜 대표의 공약책 한 번은 다 봤어야 됩니다. 그래 자기한테 어떻게 그리는 건가 이거라도 봐야죠. 그건 합법이니까 그죠? 다 보세요. 그건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끈 하나 잡아가지고 어떻게 싹 한번 해볼까? 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 방송국에 갔을 때 채널에서 뭐라 그러대요? 한 자리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 답이 뭐였죠? 반자리도 할 거다 그랬습니다. 해봐야 뭡니까? 여기지.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대통령 청와대에 안 보이는 데서 책상 하나 지키고 있으면 그게 여기입니까? 칭찬입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렇습니까? 기업체 사회이사자리 하나 가지고 월급 연봉 한 1억 받으면 저한테 칭찬인데 여기입니까? 여기. 저는 그렇다. 대신에 만약에 여러분이 산업사회 전에 살았다면 전에 살면서 산업사회를 알았다면 경마를 미리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또문을 미리 하는 거랑 같아요. 미리 뭐가 일어난다는 걸 알기만 하면은 돈 버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가서 여기 가서 줘가시오. 그 초시럽게 그럽니다. 그러므로 박사모는 앞으로도 그리고 또 이게 협조하는 것이 어떤 협조입니까? 잘 살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어릴 때 굶어 죽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 때만 있었어요. 그게 없어진 게 뭡니까? 잘 살아보세요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운전 안 합니다. 박근혜 대표가 이번에 내건 건 대통령께서 내건 건 제2의 잘 살아보세요 한다. 그러면 박사모는 왜 해야 됩니까? 또 정치 근처에서 정치라는 게 우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 할 필요 없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합시다. 잘 살아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면 쉬워요. 이해만 하면은 이게 되는구나. 미리 로또 번호를 아는 거랑 같은 미래 사회를 예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내다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 옛날에 도사 공부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요. 어느 경지는 좀 가봤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박근혜 상 딱 보니까 대통령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요사 살아보세요는 정치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겁니다. 이건 복잡계라는 건요. 웬만큼 공부해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1년 강의들도 잘 몰라요. 복잡계. 그거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특히 물리학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물리학에서는요. 수학에 우리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게 수학인데 이게 어디까지 수학이냐면은 아인슈타인까지의 수학입니다. 요것을 벗어나면 안 되죠. 수학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이 수학을 풀어냅니다. 아니다라고. 어떻게 아느냐? 개미 한 마리의 모든 능력을 다 컴퓨터로 산출할 때 개미 사회를 계산해 보면은 개미 구멍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알방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방 알방은요. 내는 난방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미가 냉난방, 그것도 자연을 이용해서 냉난방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개미방 안에 들어가고 버섯을 키워서 먹어요. 실같이 가는 것은 우리가 잘 못 보는데 하얗게 핍니다. 버섯 재배식까지 있습니다. 도저히 1-1-1-1은 3이라는 숫자는 안 나오는 것이 복잡계의 과학입니다. 그 수학도 이제 글로 갔습니다. 수학, 과학, 물리학, 경제학, 경영학 이 다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학과, 경영학과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은 복잡하게 안 배우면 이해 못하면 저한테 제가 가르쳐 줄게요. 저 이거 이해하는데 한 6분 있다니까요. 완전히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것이 왜 경제학에 오고 경영학에 오느냐. 슈퍼컴퓨터가 뭐합니까? 날짜 1개로 알아맞히죠. 그건 보통 사람 계산은 아니에요. 슈퍼컴퓨터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거는 여기 있고 이렇게 경험치를 더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흔히 이야기할 때 1개보는 옛날에 데이터를 하면서 나오는 거다. 굉장히 유식합니다. 복잡하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복잡하게 결론을 읽어야 돼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슈퍼컴퓨터 쌓아줍니다. 그 정도는 없습니다. 어렵지만 그거는 우리는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 우리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대가리 아프게 뭐 공부할 필요 없고 우리가 아는 분야는 잘 살아보세요. 이 잘 살아보세요에 여러분이 선동이 되고 제가 선동이 됩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세요. 아까 옛날에 나섰던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라도 지금이라도 먼저 하고 저희 앞에 도로라도 먼저 들고 있죠. 그죠? 먼저 알았습니다. 그건 잘 살아보세요. 혜택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게 됩니다. 저는 박사님 회원의 수준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압니다. 이번에 투표해보고 꼬리를 다니는 거 보니까 와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구나 우리 회원 수준이. 박사모 지도부에 요구한 것이 너희들은 그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러면 때리치고 가거나 아니면 안 가거나 해야 됩니다. 저요 박사모 회장 때리치는 거는 미리 공언했습니다. 근데 아직 못 때려치고 있는데요. 때려치고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옛날에 하던 공부석 다 하려고 했는데 졸지에 창발 사이론을 배워가지고 창발론을 배워가지고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또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할 때 앞으로 박사모를 해가실 때 지금까지의 박사모보다 더 재미나고 다이나믹하고 함께 할 만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약속합니다. 박사모 구호 어떻게 되겠죠? 잘 살아보세요. 좋습니다. 박사모 구호는 대한민국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을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성공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씁니다. 하나쯤 있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종북 전망도 써야 돼요. 부정부패도 써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의 5년을 여러분께 비전을 창발 세로이라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단 이게 저게 무슨 뜨거운 소리라 하시는 분은 학력에 제한 없고 경력에 제한 없고 나이에 제한 없습니다. IQ 제한도 없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3시간만 당면 들으세요. 개인적으로 해드릴 수 있고 제가 지방으로 다니면서 하시면 와서 들으세요.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년 한 해입니다. 신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기적을 만든 주인공이 다 앉아 계십니다. 어디 앉아 계시는데요? 저녁에 끌어냈다면 자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이제 나머지 한 번 더 기적을 만듭시다. 그리고 오늘 신년 한 해 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수. 자,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보시면 무슨 케이크 천간식을 해야 된답니다. 이 떡인데 신년에는 떡을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과 앞에 비켜주세요. 또 앞에다가 사진 안 찍어야 된다는 것도 나오고. 비켜주세요. 앞에 비켜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거의 다 짜내졌어.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자, 앞에 잔을 가득 따르시고 높이 들어주십시오. 잔을 높이. 둘, 셋. 자, 제가 고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을 됐어, 그만이야. 회장님, 우리가 고문님 한번.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박 대표님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봉지 하나 들고 있죠. 이걸 매일 여러분하고 같이 다니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가지 마세요. 북한 동물관계는 여기 계신 우리 중앙사회공원 이명호 박사님께서 역할을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하고 몇 가지 업무보고 겸 추천을 잠시 해주셨습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박한부 홈페이지 제대로 안 보시는 분들입니다. 회원이긴 하지만은 공지사항에 새마을주택 1호 그 보셨어요? 근데 봤는데 거기 내가 색깔 하나 나오는데 왜 내가 그런 거라.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잘 보시길 바라고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회장님. 어제 저녁에 혼자 3개씩 잡고. 북한으로부터 낮은 직할시에서 뭐가 왔느냐 하니까 우리가 공불 보내준 거 아주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하는 건데 축하합니다 그러고 새해를 맞아서 공부를 잘 받았다는 거 하고 사진이 16장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나중에서는 한국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 담당자가 밤중에 훈tun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 쪽에는 원정리고 다리를 건너가지고 훈tun에서 오가지고 이제 밤새 사진을 15장 보냈는데 또 인수증을 보낸 거는 밑에 인수자 서명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 10시에 다시 북한을 돌려보냈습니다. 인수증 서명을 다시 받아오느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 양반이 늦어도 월요일날 오전 중에는 그 인수증이 올 거예요. 그 인수증을 정강용 회장님한테다가 이메일을 내가 보내주겠는데 오늘 여기에서 영상자료로 발표를 하자 그랬더니 정 회장 말씀이 혹시 여러분 중에 또 빨갱이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게 만약에 다른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일단 참자 그랬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이 이춘상 보좌관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이 박근혜 당선자께서 언론에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 저보고 알아달라 그래서 내가 15일날 11시에 당선자 쪽에 연락을 해가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거 발표를 하라 그러고 정강용 회장이나 여러분들 칭찬 날 거예요. 아마 언론 보도는 제가 보니까 한 100% 정도 100% 언론에 보도하도록 할 거예요. 문맥이 아주 소리하고 왔기 때문에 통과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첫째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으로 북한 쪽에서 공문이 왔다는 거는요. 지난 15년 동안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그 세 사람의 5년씩 15년 동안에 북한으로부터 잘 받았다고 문건이 온다든지 사진이 온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게 처음입니다. 그 사진을 정강용 회장께서 방사무에 전부 아마 띄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야 북한이 웃긴다 하는 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을 그 사람들이 전부 뽑았어요. 배가 나와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사진에 보면 노은명 트럭타가 있는데 트럭타를 저 군대가 쓰던 트럭타를 며칠 동안 빌려가지고 사진도 찍고 북한도 유리원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유리원실 골조 옆에다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뒤에 배경을 보면은 얼마나 저참한지 자동차 뭐 추록 같은 거라든지 다이아 달건 거라든지 옆에 뒤에 인물들 보면은 아 이게 짜고 의도적으로 사진을 우리한테 좀 잘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노력한 게 보입니다. 아마 며칠 후에 그 사진을 보시면